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강 MC 장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네. 자, 건강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오늘도 막 몸이 쑤시고 하시면 그냥 파스 붙이고 찜질하시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건강해지시도록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화면 보신 것과 같이 무릎과 어깨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살찌신 분 많잖아요. 무릎 어깨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무릎 어깨 통증을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어깨와 무릎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깨, 무릎 통증의 전문의를 모셨어요. 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자, 양혁재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궁금한 점도 정말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우선은 이제 무릎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명사로 불리는 이 무릎 관절 질환. 네. 근데 우선은 이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무릎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무릎에 나타나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무릎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물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그다음에 무릎 속에 있는 연골, 그다음에 연골과 연골 사이를 쿠션처럼 받쳐주고 있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대나 연골,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이게 이제 무릎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무릎을 걷다가 삐끗해서 이렇게 갑자기 안 구부러지거나 네. 갑자기 쩔뚝거리면서 갑자기 무릎이 불편하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네.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가 네. 연골이 찢어졌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키나 이런 무리한 축구나 이런 걸 하다가 태클을 걸면서 무릎이 심하게 꺾이거나 네. 손상되면서 무릎이 땡땡 부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물론 연골이나 연골판 파열도 있지만 인대 손상, 십자인대나 측부인대가 손상이 돼서 인대가 파열돼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부딪히면서 연골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이건 재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치병으로 해서 계속 연골이 손상이 진행되면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나이 들어서 연골도 손상되고 연골판도 찢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무릎에 나타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요. 네. 결국은 이제 무릎이 이제 관절 간격이 증상으로는 네. 점점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네네.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으로 호소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무릎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 엑스레이 찍어도 별다른 이상이 안 없다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예.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유 괜찮아요. 그냥 관절염이에요 하면서 아유, 억울해. 그냥 약만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러지 하다가 네. 참다가 큰 병원 오셔서 맞아요. 이제 MRI 찍고 진단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병을 키우면 안 되고요. 붓고 쑤시고 아픈데 이게 약이나 물리치료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네. 그러면 네네. 반드시 큰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네. 엑스레이 찍으니까 안 나오고 그냥 가서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네. 그 통증의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원인이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통증의 정도에 따라 약간 이게 네. 병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원에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네. 엑스레이 찍는 것은 사실상은 뼈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뼈를 보는데 우리가 무릎에 아픈 원인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인대와 연골, 연골판, 그다음에 또 힘줄, 그다음에 네. 또 가장 겉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또 정맥이나 혈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으로 해서 아플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이게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원인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큰 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뼈와 뼈 사이 간격을 보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도 알면 좋은데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왼쪽 초기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가끔 걷기는 괜찮고 증상이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약간 시큰거리고 소리가 나는 정도, 그 정도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교적 초기니까 적절하게 치료하면 지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저기 중기 정도로 와서 뼈가 좀 좁아졌어. 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관절염이 좀 꽤 진행됐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똑같이 약을 주고 물리치료를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증상이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특히 내려갈 때가 좀 시큰거리면서 난간을 잡고 가야 되거나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나 내가 좀 관절염이 더 진행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럴 때는 엑스레이만 찍을 것이 아니라 전문 병원에 가셔서 관절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마지막 말기 소견으로 와서 뼈가 딱 붙었어요. 이럴 때 오면은 이제 정말 이제 고통스럽죠. 다리도 많이 휘어지고 네. 걷기도 힘들고 계단뿐만 아니라 이제 평지 걷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이게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는 적극적인 또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 또 인공관절을 통해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리 네.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아픈 정도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치료법도 살짝씩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단계별로 치료도 다 다르겠죠? 그럼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자꾸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면 올수록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상된 부위에 주사나 줄기세포 같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치료 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손상된 조직을 복원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너무 크게 변형이 되거나 크게 악화돼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조직을 다 하면서 줄기세포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또 인공관절도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손상된 조직을 다 치료하면서 동시에 줄기세포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수술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오셔서 주사나 보존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잘 받으셔서 네. 이 관절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들어보니까 네네. 줄기세포 이식술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치료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지각 변동인데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정형외과 수술이나 치료 방법들이 대부분 손상된 조직을 정리만 하고 청소만 하고 나와서 이 정도로 해서 치료를 했으면 됐다. 이게 나머지 아픈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 진행된 거니까 참고 지내라 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재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가 자꾸 커져서 네. 관절염이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줄기세포란 치료술이 나왔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재생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에 오고 적응증만 잘 찾아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기술은 우리가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적 부작용이 없고 암이나 이런 쪽으로 부작용이나 되는 게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임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한 14,000내 정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던 안전화된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화된 우리가 연골 손상된 부위를 찾아가서 적절하게 예. 치료 실기를 해서 적절하게 시술을 한다고 하면 손상된 연골을 아물게 도와주고 동시에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초자 연골로 자랄 수가 있는 예.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이 연골 줄기세포 치료실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시술을 받았다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꽤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경험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가끔 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줄기세포도 결과가 무조건 좋은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 네. 중요합니다. 전문가. 네. 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왠지 좀 희망을 더 갖게 하는데요. 그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시간도 왠지 더 적게 들고 회복도 빠를 것 같고 네네. 제 선입견 아닐까요?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시피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는 통증이 훨씬 더 덜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연골 연령이나
나의 연골 손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줄기세포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손상의 크기가 비례해서 치료 효과를 똑같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상 범위가 너무 크고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에서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네. 않으셔도 되고요. 예. 동시에 또 이제 줄기세포 치료 시술이 이제 인공관절은 무려 10에서 12cm 정도의 큰 절개를 통해서 뼈나 인대를 손상시키고 들어가게 되는데 줄기세포는 아주 작은 상처, 내시경을 통해서 0.5에서 1cm 정도 작은 상처를 절개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네. 상처 크기가 아주 작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 1회 치료를 통해서 잘 재활을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또 시술 시간도 비교적 한 2,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실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 남성입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연골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서 등산, 네. 러닝, 그다음에 뭐 이게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항상 나는 이제 건강을 열심히 잘 챙겼으니까 건강할 거야라고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운동하고 나서 구부릴 때 통증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무릎에 붓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 후에서 이게 운동을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이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조심하기는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갔더니 이제 연세도 있고 분명히 이제 연골 손상이 진행됐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방법이 인공관절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너무 아프면은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건강관리 이렇게 잘했는데 왜 갑자기 큰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 손상 범위가 비교적 줄기세포로 재생이 가능한 그 정도의 손상 범위였고요. 따라서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연골에 이제 뼈가 드러나게 되면 붉은색, 핑크빛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1년이 지나서 봤을 때 그 연골이 기존 연골보다도 더 하얗게 완전히 채워져서 코팅이 아주 네. 예쁘게 된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을 그래서- 받네요. 그래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켜서 지금은 예. 또 다시 옛날처럼 아. 운동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줄기세포 이식 관심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네. 관절염이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아무리 젊었을 때도 특히 연골 손상이 진행되면 정말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겠죠. 네. 예, 움직여야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연골 손상은 돌아오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약만 썼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일수록 초기에 잘 치료하면 결과가 더 좋습니다. 저희 38세 예. 여성에 대한 벌써 네. 많이 움직여서 퇴행성이 왔네요. 그러게요. 네.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조금 이제 질병과 같이 동반된 건데요. 아, 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기보단 젊은 나이에 우리가 이제 연골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 가족력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골괴사랑 동반돼서 예. 연골과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뼈가 죽어가는 병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아. 이제 솔직히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젊은 나이 때 내가 이런 병에 걸릴 거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진단이 안 돼서 네. 통증을 정확한 원인을 모르다가 결과적으로 큰 병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고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릎을 이제 약이나 주사나 이런 치료를 안 되니까 저희가 줄기세포로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골괴사에 대해서는 인공관절을 많이 권하는데 네. 사실상 이 치료를 이제 줄기세포로 해서 뼈랑 또 뼈의 괴사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네.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연골도 잘 자라 있고요. 네. 환자도 젊은 나이이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서 예.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결과를 보였던 환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위, 경골, 절골술. 어떤 네. 치료법인가요?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 치료법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옷자형 다리신 분들이 원래 있고요. 네, 그래서 옷자형 다리라고 해서 옷자형 다리를 이제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이런 수술을 하는 건 아닌데 미용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옷자형 다리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릎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체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축의 정렬이 똑바르지가 않으면 네. 마치 건물이 지진 나서 기울어진 것처럼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서 안쪽의 퇴행성 과정이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이런 손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똑바르게 해서 그렇죠. 기둥을 똑바르게 해야 네. 아무리 인테리어만 이쁘게 한다고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축을 네. 똑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연골과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안쪽에 망가지는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휜다리 교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내가 조거까지 해야 되나요? 네. 조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거를 저도 맨날 이제 환자분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은 이제 환자한테 꼭 필요한 이유를 제가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네. 반드시 이게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권유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안 해도 될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네. 옷자연 다리를 똑바르게 해서 또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또 이거는 수술을 잘 못하면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예. 뼈 수술은 안 해도 될 사람한테 함부로 하게 되면 네.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아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경험 많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네. 이 근위경골 절거술은 함부로 할 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들은 근위경골 절골술이랑 앞서 저희가 알아봤던 줄기세포 이식술 합하면 왠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예. 제 네, 생각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71세 남성분인데 네. 70세도 되냐? 됩니다. 줄기세포는 나이에 제한 없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연골 손상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줄기세포는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꽤 오래됐죠. 한 7년 전부터 무릎이 계속 불편했었고 계단 내려가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욱신거리고 불편하고 오금부리가 이제 땡겨서 불편하다. 이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병원을 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데 나는 그걸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러셔서 네. 오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줄기세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흰다리 교정술 이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붉게 연골이 다 드러났던 부분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나서 연골이 아주 이쁘게 채워졌던 한 1년 뒤에 예. 연골이 아주 잘 자라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또 옷자연 다리도 같이 교정을 해서 흰다리도 교정하면서 연골도 살리고 다리도 이뻐지고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걷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져서 지금은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잘 걷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기분이 좋아져서 오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자를 살펴봤고요.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염두에 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주사 치료법 다들 굉장히 많이 관심 네. 갖는 부분인데 네. 통증 주사, 뼈 주사 저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왠지 좀 다른 주사는 없을까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 치료법 있을까요? 네. 네. 더 이상은 이런 치료, 또 스테로이드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같은 것들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싹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네.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연골 손상이나 힘줄이 손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건데 예. 그 손상을 치료하지 않고 염증만 가라앉히니까 결과적으로 또 다시 더 아프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주사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되도록이면 힘줄과 인대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 인대 강화 주사, 네. 결손된 인대와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힘줄, 근육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인대 강화 주사 같은 거 프롤로 주사를 많이 쓰고요. 네. 동시에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에 연골이 닳고 있기 때문에 연골에 아무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네.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콜라겐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콜라겐 재생 치료를 통해서 콜라겐 주사를 통해서 또 힘줄과 인대, 연골의 재생을 또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뼈 주사나 이런 그 블록 신경 차단 주사보다는 이런 주사를 통해서 이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주사 치료의 특징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주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관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싸고 있는 손가락 끝부터 목부터 허리, 그 다음에 예. 또 관절, 어깨랑 무릎 쪽을 다 쓸 수 있는 주사는 어디든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어디가 손상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MRI나 또는 또 관절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직접 찾아서
그것을 재생시키는 과정이 한 번만에 재생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뼈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맞고 효과를 빡 보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성격상 이제 또 급하니까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 문제라. 여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런 주사 치료는 좀 반복적으로 예. 3번이나 5번 정도 꾸준하게 맞아야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결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하고 시술 시간도 아주 짧아서 한 1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서 짧게 시술해서 간단하게 끝나고 당일날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예.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그런 주사 치료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66세 여성분인데 무릎 안쪽에 연골이 이제 집안일을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운동 시에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편감하고 이물감이 느껴져서 주사 치료를 이제 3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네. 우리가 연골까지 재생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연골이 손상되는 진행되는 거를 막아서 결과적으로 시술 전에는 무릎에 붓고 불편하고 통증을 느꼈던 것들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연골 손상이 진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훨씬 더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보고 시술 전과 후를 이제 우리가 MRI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보다 파란색 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붓기가 싹 가라앉고 주변에 네. 이 염증이 딱 가라앉아서 비교적 많이 좋아진 뼈의 부종도 많이 감소돼서 많이 안정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도 주사 치료가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네네. 치료 사례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2세 여성분입니다. 네. 우리가 무릎에 이제 열이 나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일을 하시면서 평소에 이제 일을 쉴 수가 없었고 네. 관절염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무릎에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많이 걸으면 통증이 심하고 동시에 또 이제 힘을 주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더 악화된다고 하셔서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은 수술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망하고 계셨었는데 네. 한번 주사를 한번 치료를 해봤고요. 예. 주사 치료를 4회 시행했을 때 시술 전에는 물도 차고 염증이 있어서 대퇴활차라고 해서 앞쪽의 연골 손상이나 무릎 안쪽의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 주사를 맞고 나서 상당히 안정화되고 동시에 또 저희가 이제 적절한 재활이나 근력 운동을 했더니 생각보다 일을 빨리 적응하시면서 좋아진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과정에서 예. 지금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아무런 속도가 안정화되고 관절염이 네.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잘 적응해서 또 이게 잘 지내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미영 씨. 네. 그 60대가 지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유행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까? 네. 머리, 어깨, 무릎. 네. 이제 60대냐 머리도 아프고 머리, 네.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예. 팔도 아까 발 아프시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60대도 아니신데. 그래서 네. 그다음에 무릎을 했잖아요. 네. 예. 이제는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어깨도 굉장히 통증을 이 관절 질환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예. 자, 대표적인 어깨 질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는 우리가 연골이나 관절염이 오는 관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흔히들 이제 여기는 이제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라 붕 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 발휘하는 관절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는 관절염보다는 좀 다른 질환. 힘줄이 약해지거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흔히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오십견. 오십견이라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네. 그냥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염증이 생겨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기가 힘들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이거는 원인이 모르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꾸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힘줄,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장근개라는 힘줄이 끊어져서 있는 네. 회장근개 파열이라는 게 있고요. 또 내가 우연찮게 나는 아픈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뭐 진료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아서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서 약만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 석회성 건염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통증이 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렇게 해서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 쪽에 뭐 석회가 쌓여서 염증이 생기든 힘줄이 끊어지든 예. 또 염증이 생겨서 이 어깨 쪽에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했는데 증상도 다양하고 오십견, 석회가 건염 이름도 참 다양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네. 아까 밥 먹을 때 손 뻗는 것도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증상별로
시기별로 또 네.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이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들든 옆으로 들든 뒤로 들든 팔을 뭔가 뻗으려고 할 때 통증이 오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뻣뻣하고 굳어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든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왼쪽에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관절낭은 크고 두껍고 풍선이 꾹 차 있는데 오십견이 오게 되면 관절낭이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네. 예. 그래서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들다 보니까 운동 범위가 이제는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충분한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 관절낭이 찢어질 것처럼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통증이 올 때, 그다음에 통증이 오다가 이제 어깨가 굳어서 이제 통증은 좀 더 줄어드는데 어깨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통증이 이게 불편한 거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지나서 해빙기라고 해서 이게 관절량이 다시 또 염증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예. 요럴 때 이제 그 적절한 치료 시기 단계에 따라서 오십견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 시기가 길게 되면 한 거의 2년을 고생을 해요. 아, 그래서 예. 1년에서 2년을 고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전문의와 만나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 시기를 단축시키고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 우리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은 크게 4가지 힘줄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그 다음에 위에는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뒤쪽에 원형근이라는 이 좀 말은 어렵지만 하여튼 4가지의 힘줄이 있는데 예. 이 4가지 힘줄 중에 어느 한쪽이 끊어지게 되면 회전근개 병증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팔을 들어올릴 때 6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우리가 체조하듯이 버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눌렀을 때 버티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힘줄이 끊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나 뭐 돌아 눕거나 이 어깨에 힘줄 끊어진 쪽으로 해서 눕고 자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밤에 뒤척이다 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힘줄의 염증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회가 힘줄에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마치 뭐 치약처럼 이게 가루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분필 모양의 이제 쫀득쫀득한 이게 좀 가루가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후기에는 이제 마치 치약처럼 쫀득쫀득해서 이게 쥐어 짜면 흘러나오는 이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힘줄을 갉아먹으면서 통증을 심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 석회가 녹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석회가 더 커지기 전에 초기에 적절하게 보존적 치료를 해서 주사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같은 걸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또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치료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안 예. 될까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예. 병들은 다양하고 치료 방법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 부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사를 네. 엉뚱한 데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십견인지 아니면 내가 석회성 건염인지 힘줄이 끊어진 건지 그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문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에 간단한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조금 더 아파져서 오시거나 통증이 더 진행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 동네 의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 병원에 오셔서 비술적으로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7, 80%가 주사나 약물이나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고 하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뭐 겁내거나 큰 병원에 가서 무조건 가면 무조건 수술할 거다 생각하고 겁내지 네.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비술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너무 늦게 오시거나 병이 너무 악화돼서 힘줄이 너무 심하게 말려 들어가거나 완전하게 네. 끊어졌다.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결과적으로 어깨는 절대 치료하지 안 되는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을 수 있으니까요. 조기에 와셔서 빨리 네. 치료하고 간단한 치료 방법을 하시길 권합니다. 네. 어깨 관절 질환에도 주사 치료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네요. 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우가 네. 좋은 치료 사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3세 여성분인데요. 5개월 전부터 이제 어깨가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라
뭐 쓰지 않을 때도 조금씩 아팠다 안 아팠는데 치료를 좀 침도 맞고 뜸도 맞고 한의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일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을 때마다 통증이 유발된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서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오십견을 유발하는 오십견이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주사를 저희가 6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6번 받고 적절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염증도 가라앉으면서 전하고 후하고 뚜렷하게 좋아지는 영상으로 해서 오십견도 좋아지고 관절낭이 넓어지면서 비교적 통증이 많이 감소됐던 환자로 기억합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61세 이제 여성이셨는데요. 힘줄이 딴 데서 이제 끊어졌다고 해서 수개월 전부터 팔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는데 마찰음이 들기도 하고 밤에 잘 때 통증도 오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힘줄이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네. 치료를 이제 주사 치료를 6번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6번 힘줄이 다행히도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부분 파열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정도 시행을 받고 나서 했더니 시술 전에 끊어지려고 했던 힘줄들이 스스로 아물면서 힘줄이 이쁘게 잘 아물어져서 결과적으로 힘줄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고 다행히도 주사를 통해서 잘 아물었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우리 네. 몸에 관절이 몇 개나 있나요? 관절이요? 굉장히 저희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팔목도 있고 네. 네. 여기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허리도 있고 발목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어디 있더라? 하여튼 뭐 크게 관절은 뭐 상당히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 것 네, 같은데 네. 그런데도 혹시 이 주사가 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요. 네. 그 주사는 결과적으로 네.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랑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절이든 다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손상된 범위랑 정도,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네. 손상이 된 건지 아픈 건지 네.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의 그 적용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네. 어깨,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손목, 수부, 손가락 관절염도 손가락도 관절이 엄청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무릎이나 발목 관절도 발등에 있는 관절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 그다음에 특히나 척추는 또 여러 마디로 되어 있는 척추이기 때문에 그 관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허리 등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서 네.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과 어깨 통증 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 이제 좀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대요. 엄청 왔어요.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아, 제가 양쪽이 다 아프지만 특히 오른쪽 무릎이 네네네. 많이 아픕니다. 네. 아, 예. 네,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네. 그 촌에서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예. 이 평지나 이 계단 오르는 때는 별로 통증이 좀 덜한데 네네네. 이 내리막 내려올 맞아요. 때가 아, 이게 힘들어요. 예. 예, 그리고 손을 짚어야 내려올 정도고 아, 네. 쪼그려서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 어떤 날에는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예. 연세가 작년에 어떻게 동네- 되셨나요? 아, 지금 63입니다. 네. 아, 예. 많이 근데 아프셨어요. 작년에 뼈 주사가 좋다고 그래서 동네 의원 가서 네, 네, 몇 번 맞아봤는데 네네. 그때뿐이고 별로 효과가 좀 없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수술은 좀 하기 싫은데 농사를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방송에서 줄기세포로 연골이 아, 재생된다고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일단은 아버님이 좀 힘든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이는 젊으신 네. 편이고 이제 60대 초반이시면은 그래도 아직은 한참 네. 건강하게 돌아다니셔야 될 나이긴 한데 네. 이제 만약에 뼈 주사나 이런 주사 같은 걸 많이 맞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엔 다 알아서 뼈 주사를 좀 안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또 맞고 나서 효과가 빨리 좋아지니까 일시적으로 그 유혹을 못 견디고 또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네. 시골에서는 이제 그 주사를 많이 맞으러 다니시는데 이런 네. 주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수술을 앞당기게 되고요. 통증의 정도를 더 악화시켜서 관절염을 네. 더 빨리 오게 합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안 하고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자꾸 병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네. 인공관절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님도 주사만 맞을 것이 아니라 주사 맞고 나서도 지금 저희도 진료보다 보면 뼈주사를 맞고 나서 처음엔 효과를 좋아서 맞았는데 점점 네. 기간이 짧아져서 너무 아파서 왔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아버님도 괜히 병을 키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네. 뼈주사나 이런 주사보다는 인대 강화 주사나 또 연골 재생 쪽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사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 병원에 와서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한번 주사 치료를 좀 바꿔보는 것도 한번 하나의 방법이 중에 하나니까 한번 그렇습니다.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한번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네. 아버님. 요즘에 네, 의술이 네.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 뼈 주사는 그 옛날 그 스테로이드 그런 주사인데요. 그거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고 그 네,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의술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데 네, 뭐 네. 상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60이 된 남성이거든요. 네. 농사일 좀 하는데, 네. 1년 전부터 네네. 왼쪽에서 무릎이 아프고, 예. 그래서 이제 근처 병원에 이제 가서, 네네. 그 폴로도 주사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그 4번을 맞았는데, 네네. 효과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무기가 다가왔는데, 네. 농사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안 했다 일어나면 네. 힘들고, 네. 그래서 막 뻐글거리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그 병원에서 네. MR을 찍어봤거든요. MRI요? MRI, 예. 예. 근데 수술할 당연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MR 그나마, 예. 필요할 당연 예. 아니라는 진단을 예. 받으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시행을 했고요. 엑스레이보다 이제 더 정밀한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아마 이 수술은 아마 인공관절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할 정도는 아니고 손상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픈데 문제는 아버님이 치료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뭐 치료 방법으로서 요즘 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프롤로라는 인대 강화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고 있는데 네. 이 치료가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 무릎 바깥쪽에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건 안에 연골도 손상이 되면서 연골 손상이 진행되다 보면 무릎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인대 쪽도 부어오르는데 그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프롤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치료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절염의 본질인 연골 손상을 치료를 안 하고 인대만 치료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인대를 치료하면 증상이 한 20-30%는 좋아지는데 아직도 나은 듯하다 또다시 연골 손상이 진행되면서 인대 손상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더 깊숙한 곳에 연골 손상도 치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프롤로 치료만은 안 되고요. 보다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이 손상의 범위가 깊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주사 치료나 간단한 시술이나 또는 결국에 따라서는 조금 간단한 뭐 줄기세포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골 손상의 진행을 막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것이 잘 치료할 수 있고 큰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 병원 오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 그 줄기세포를 네. 6개월 전에 했죠.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 네네네. 한쪽을 마주 조금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문의 좀 하려고. 지금 무릎이 아프신 거죠, 아버님? 예. 무릎이죠? 예, 네. 네. 지금 한쪽의 무릎 수술은 이미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셨고, 예. 그 결과는 어떠셨어요? 지금 치료받고 지금 몇 개월이 되셨죠? 6개월 됐는데, 예. 상태는 지금 잘 됐어요. 치료가. 좋으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쪽은 좋으셨는데, 이제 반대쪽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예. 반대쪽을 하고 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수술하신 쪽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는 반대쪽을 하실 때가 되긴 되셨어요. 그래서 예.
증상에 따라서 물론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수술까지 안 가고 주사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 무릎이 이제 만약에 수술했다 그런다고 하면 오른쪽이 이제 디딜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을 이제 시행을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연골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검사를 해보고 확인하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뭐 오른쪽이 결과가 워낙 좋다고 하시니까 반대쪽도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그 자세한 거는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나도 전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전화 연결 계속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앳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까요? 저는 58세인데요. 아, 네. 아, 네. 네. 어유 근데 목소리가 30대도 안 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운동도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를 네. 않고 점점 아파요. 네. 그래서 2주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네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회전근개가 손상되었다고 하면서 회전근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수술을 하자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네, 방송 보니까 네. 주사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주사 치료를 받으면 예. 아픈 것이 괜찮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회전근개의 손상은 우리가 이제 힘줄, 우리가 어깨를 네. 감싸고 있는 그 힘줄인데요. 어깨를 들어올리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네. 팔을 들어올리거나 이제 밤에 잘 때 돌아눕거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그쪽이 심하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심한 파열이 진행되고 너무나 파열이 너무 과잉으로 이제 진행돼서 말려 들어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힘줄은 이제 고무줄과 같아서 끊어지면 일단은 이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잘 치료한다고 하면 힘줄이 이제 부분 파열 한 50%나 30, 40% 정도 연결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사나 재생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도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게 내가 완전한 파열인지 조금 부분 파열인지 또 부분 파열도 또 완전 파열도 아주 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주사 치료도 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 이 병을 너무 키워가지고 늦게 오시면은 또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더 진행돼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결국은 수술로 갑니다. 그러니까 늦지 말고 빨리 오셔서 전문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 놓치지 않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전문의 선생님 모셨으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네. 어깨가요, 왼쪽 어깨가 예. 좀 많이 아픈데, 네네.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때는 또 괜찮아서 잠을 자는데, 어떤 때는 막 칼로 찔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들고 막 아파가지고, 네. 어깨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톡톡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요. 예. 예. 그러고는 어떤 때 되게 쑤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은 더 심하고 어느 날은 좀 그냥 또 거짓말처럼 괜찮은 것도 같고 또 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게 이제 그 전에 병원을 가면은 뭐 석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사도 맞아보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주사 맞다가 이제 또 괜찮아지면 제가 안 가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게 좀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괜찮다 그랬다 하는데 심한 날 좀 덜 심한 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예.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받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졌다, 안 좋았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 이 너무 만성화돼서 치료를 아마 지속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되게 아플 때는 갔는데 이제 병원도 계속 가면 좀 그래서 제가 좀 뛰었다가 가려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수술을 해봐라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 수술하면은 나중에 그 어깨는 함부로 수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병원 가서 임시로 이제 뭐 그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서 주사 맞고 오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병이 너무 만성화됐다는 거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이전에 진단도 받았겠지만 병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이전에 석회성 건염이었던 게 다른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더 진행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병이 네. 오래가고 증상이 더 오래 간다 싶으면 조금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병원을 좀 바꾸거나 더 전문적인 자세한 검사를 더 다시 한번 해봐서 원인을 네. 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조건 수술은 정답이 아니지만 수술도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있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을 찾아서 힘줄의 원인이나 아픈 원인을 찾아서 그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고질병이구나 이게 치료가 안 되는구나 생각했던 네. 것들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한번 병원을 바꿔서 한번 전문 병원이랑 상의를 해서 그렇죠. 예.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나눠봤는데요. 정말 경험 많은 전문의 찾으셔서 빨리 좀 치료하시는 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 치료 또 줄기세포 이식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법들이 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사로 해서 모든 게 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주사로만 나으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어떤 병인지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치랑 그다음에 또 주사로 할 수는 없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네. 주사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끔씩 이제 병원에 와서 주사만 놔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집에 가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주의사항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절대 해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찔리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네. 의사랑 환자가 같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할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거니까요. 이런 것을 인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든지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항상 발전돼 있고. 네. 그거에 오늘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발전됐다. 전문을 찾는다. 바로 어깨와 무릎에 우리 전문이셨습니다. 양혁재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